전국체전을 앞두고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롯데가 운영하는 가족형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관광유통단지 사업도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8일 새벽 2시 5분쯤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1,900톤급 유조선과 4.9톤급 새우 조망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30년에 이를 만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드디어 롯데가 운영하는 가족형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맞이는 물론 이로써 장기간 표류하던 관광유통단지 사업도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자리 잡은 롯데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연면적 4만여 제곱미터에 가야 금동관 장식을 형상화한 8층 규모의 가족형 호텔로 250개의 객실을 갖췄습니다. 수영장과 글램핑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마련됐는데 특히 호텔 앞에는 축구장 12배에 달하는 대규모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전국 첫 민간 정원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국체전에 맞춰 호텔이 개장하면서 500여 명 해외 동포 선수단 등 방문객 숙소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김해 전국체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 오픈을 하게 되었고 선수들이 최상의 어떤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식단 관리부터 체력 관리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개장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해와 롯데가 협약을 맺은 지 28년 만입니다. 3단계 사업은 호텔과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조성. 그동안 2005년과 2008년 1단계인 농수산물센터와 아울렛, 물류센터를 짓고 2015년에 2단계 워터파크를 준공한 뒤 답보 상태였습니다. 김해는 관광유통단지 사업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재정비 추진 여건이 갖춰진 만큼 김해는 롯데로부터 직원기숙사 부지를 매입해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여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개장으로 전국체전 준비와 김해 관광유통단지 완료에도 탄력이 붙은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을지 시선을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경남의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휴대전화 불법 스팸 문자가 약 41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팸 문자 발송 건수가 41억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약 12만 건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지난해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억 8천여 건으로 총 스팸 문자 건수의 6.9%에 불과했습니다. 신 의원은 스팸 문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몰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청년몰 43곳에 808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금까지 8개의 청년몰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초 입점 점포 575곳 중 235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이 41%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의원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등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가스 사고로 1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 사고 241건이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스별로는 LPG가 총 114건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사고 원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서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탄력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이 4만 2천 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100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4만 1721채로 매수액은 6조 1474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100채 이상 매수자만 45명으로 나타났고 50채 이상 매수한 사람은 158명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과 주택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활동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0대 A씨와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행안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8일 새벽 2시 5분쯤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1900톤급 유조선과 4.9톤급 새우 조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일부가 파손되고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노부부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어선은 오전 3시쯤 인근에 있는 거제 다대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어선 선장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0차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정기회의에는 창원과 함안 등 24개 시군단체장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가야 문화를 통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가야 문화권 관련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근재 함안 군수를 제10기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지를 거창군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 환자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는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느라 무려 92번이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첫째, 전문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둘째,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 부족. 셋째,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넷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를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발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나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부산시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사업의 설계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시설물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시는 2,600억 상당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58,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백스코 제3전시장을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이 12,0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1,830원보다 240원 인상한 12,07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생활임금은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입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부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오는 11일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주 개최도시인 김해시 체육회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체육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체전은 스포츠 경기를 넘어 김해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대회 기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해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방문객을 위해 질서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반갑게 손님을 맞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해시와 튀르키예 초롬시가 자매도시로 친선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하릴리 브라힘 와시근 초롬시장 등 두 도시 관계자는 7일 김해시청에서 만나 자매도시 격상을 협약했습니다. 두 도시는 철의왕국 가야, 김해, 인류 최초 철기 문명 발상지 히타이트, 초롬시라는 고대 철기 문화를 연관성으로 2018년 4월부터 우호도시로서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우호도시와 달리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협력으로 김해시는 앞으로도 두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